네, 안녕하세요. 채널 NPC입니다. 당신의 주식회 완료되었다. 네, 오늘은 기업 분석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기업 분석 프로세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제가 나눠 보았고요. 크게 정량적 분석, 그리고 전자 공시 시스템, 컨센서스 앤 뉴스, 수급 앤 차트. 네, 이렇게 네 가지로 좀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 정량적 분석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재무제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면 저희가 각 기업별로 재무제표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건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네이버 금융창이고요. 여기에서 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종목이 뜨죠. 여기에서 삼성전자에 들어갑니다. 네. 요 창 들어가는 방법은 네이버 누르시고요. 네이버 금융 누르시고요. 여기 검색창에 기업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내리시면 종합정보가 적혀 있고요. 여기 종목 분석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네, 종목 분석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다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뭐 다 넘기시고요. 나중에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다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넘기시고요. 여기 파이낸셜 서머리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무제표를 간략하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기본은 전체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뭐 매출액, 영업이익, 뭐 당기순이익,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부채, 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ROE, 뭐 부채 비율, 뭐 그리고 현금 배당 수익률 하고 마지막에 추정 실적 컨센서스, 그리고 이게 끝인가요? 여기 보면 순부채 비율도 나와 있죠. 이렇게 순부채 비율은 뭐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이낸셜 서머리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르시겠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희 채널 MBC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뭔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은 프로세스 전반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량적 분석이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한번 보는 거죠. 수치적으로. 그리고 이런 수치들을 바탕으로 S림 기법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도출합니다. 정말로 이 기업의 현재 가치 대비 적정한 주가는 얼마이다 라는 걸 알아보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말했듯이 이거는 현재 가치입니다. 이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다 그러면 적정 주가보다 무조건 비쌀 거예요. 그래서 산업 성장성을 넣어줄 겁니다. 적정 주가에 나온 거에서 산업 성장성만큼 플러스를 해줘서 요런 성장성을 가진 기업은 주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거 계산한 다음에 현재 주가가
도출된 주가보다 20% 정도 쌀 때 저희는 매수를 할 겁니다. 이게 정량적 분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재무제표만 가지고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정확히는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재무는 어떤지, 네,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공시 시스템, 뭐 두 가지 사이트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닥트를 더 선호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방법은 네, 간단합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요 사이트고요. 주소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DART 치시면 검색이 되고요. 네, 회사별 검색에서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치시면 됩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삼성전자를 검색을 하시면 네,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나온 뭐 수많은 공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정기공시라는 게 있어요. 자, 정기공시를 검색을 해보면 뭐 여기는 사업보고서, 단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분기보고서는 1년이 4분기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요. 그래서 이제 한 분기당 3달이고요. 반기는 2분기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나뉘고요. 사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나입니다. 자, 이 중에서 사업보고서를 잠깐 볼까요? 사업보고서를 보시면 이렇게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를 보는 방법도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듣는다고 바로 이걸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익숙하지 않겠지만 들어가서 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업 보고서를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연습을 하냐? 자, 여기 보면 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페이지 수로 따지면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삼성전자는 좀 많이 있는데요.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부터 그냥 천천히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뭐 C 부분은 이런 걸 팔고, 이거 삼성전자니까 우리가 되게 익숙한 기업이잖아요. 익숙한 기업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해가 좀 빠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C 부분은 뭐 TV, 냉장고, 이거 보니까 가전이 C라는 거죠. 그리고 IM 부분은 HHP,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이쪽을 말할 수 있고요. 뭐 DS 부분은 반도체 쪽이네요. 반도체와 DP, OLED, LCD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읽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걸 읽는 방법을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방법만 아신다고 바로 읽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회계 용어, 회계 용어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건 이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각 기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고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자공시에는 정말 세세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기업을 투자하는데 전자공시 시스템을 안 보고 투자를 한다. 이거는 사실 좀 깜깜이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분석이 되셨으면, 자, 정량적 분석에서, 자, 보시면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적정 주가를 도출하고 산업 성장성을
추가해줘서 자, 최종적인 적정 주가를 구합니다. 그거보다 20% 정도 싸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정보인지 좋은 정보가 아닌지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기업에 대해서 파고드는 거죠. 다음은 뭘까요? 자, 컨센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환경 컨센서스고요. 각 증권사에서 각 기업 혹은 각 산업에 대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잠깐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저작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9월 9일 제목 이렇게 해서 제목 출처 이렇게 쭉 이렇게 다 제출해 줍니다. 여기 보면 카카오 게임즈, 뭐 LG 산업공학, 디스플레이, 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다 오늘 나온 거예요. 9월 9일. 오늘 이렇게 다 나왔어요. 네, 이게 다 오늘 나왔고 여기부터가 이제 어제 나온 거. 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첨부 파일을 눌러주시면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보려고 하신 거에 자, 첨부 파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고서가 뜹니다. 이 보고서가 되게 좋아요. 읽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거 저작권 때문에 제가 대충 보여드린 거예요. 읽으려고 하지 말고 아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는구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업 분석도 이렇게 묶어서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이고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전문가들이에요. 네,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랑은 좀 다르게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뭐 투자 의견 같은 것도 제시를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어디 있죠? 여기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가 보통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찾기가 힘드네요. 아, 네, 여기 보시면 목표 주가 36만원 바이. 이거는 이제 매수를 추천한다는 증권사 의견이에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증권사 의견이고 목표 주가는 36만원. 지금이 아마 SK텔레콤이 한 24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목표를 요 주가로 잡고 네,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또 기업이 아니라 산업별로도 이렇게 리포터가 나오고요. 시장별로도 나오고요. 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알긴 힘들고 저희는 기업과 산업 요거 2개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컨센서스도 봤다면 이제는 뉴스를 봐야 됩니다. 네이버 뉴스예요. 여기에서 테이펙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코로나 때 배달 음식 랩 같은 거 이제 파는 회사인데 여기 들어가셔서 아마 검색을 하시면 관련도 순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최신순으로 바꿔줍니다. 최신순. 그러면 가장 최근에 작성된 기사가 가장 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도 이런 경제 전문 기자들이기 때문에 일반 개미들보다 아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과 정보들을 저희는 여기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뉴스를 최신 순으로 보셔야 좋아요. 그러니까 관련도 순으로 하면 정말 최신 정보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이상한 자료가 있더라도
최신 순으로 보면서 이제 최신 뉴스가 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 우리는 이 종목이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종목은 좋은 종목이구나. 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정량적 분석에서 적정 주가보다 그러니까 별로 오버되지 않았거나 낮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분석을 했겠죠. 그렇다고 바로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살 건지는 또 언제 팔 건지는 차트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차트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자, 테이펙스라는 종목을 한번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차트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보실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차트를 보는 방법을 배우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감이 잡힙니다. 주식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저렴한 자리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비싸게 사면 사실 수익성이 없거나 아주 낮단 말이죠. 이 테이펙스라는 종목을 이 만원대에 샀으면 지금 뭐 2.7배 올랐죠. 혹은 한 2만원대 사도 되게 괜찮은 거예요. 2만원대 샀어도 거의 20%, 25% 정도가 지금 오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종목이라도 저가에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외국인들이 또 기간이 얼마나 종목을 샀는지도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시세를 누르면 매일매일 변화폭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차트 보고도 알 수 있는 건데 데이터로 보려면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고 저희는 언제 살 건지 지금이 싼 금액인지 확인한 다음 주식을 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 분석 프로세스는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이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보고 적정 주가를 도출합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 밑이라면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여기에서 좀 미진했던 부분은 컨센서스와 뉴스, 그리고 제가 적진 않았지만 회사에서 주는 이제 투자자를 위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거고요. 마지막은 이 종목을 언제 살 것인가, 얼마에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수급과 차트를 보면서 이제 들어갈 타이밍을 저희가 재는 거죠. 그리고 언제 팔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수급과 차트를 보면서 정하는 거고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기업 분석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각 단계를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건데요. 지금은 좀 두루뭉실하잖아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기업 하나를 선정을 할 겁니다. 한 다음에 분석을 해볼 거예요. 정말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선정하는 기업을 가지고 같이 분석을 해보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따라올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다 익히실 수가 있는 기법이에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널 NPC였습니다.